버스터미널들이 하나둘씩 개발의 바람을 조금씩 맞고 있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지난해 계획이 세워졌고, 서울 남부터미널도 올해 구역 정비를 구상하기에 이르렀으며,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또한 지난해부터 재개발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도시 터미널도 개발 착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 종합터미널, 관교동에 소재하는 터미널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면 인천광역시 내 유일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부지는 롯데 측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가 터미널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과 곧바로 연결되고 9월 로데오 거리도 터미널 앞에서 바로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방에는 문학경기장도 있는데 프로스포츠 경기가 예정된 날에는 인천종합터미널을 비롯한 지역이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곧바로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천공항행버스도 터미널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종합터미널이 개장하기 이전에는 현재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기도 하는 용현동에 소재하고 있었다가 지금처럼 관교동으로 이전해 1997년에 개장했습니다. 용현동에서 관교동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처럼 제2경인 고속도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등 일대 교통체증이 항상 발생하고 한때 운현동 인근으로 이전하는 구상이 세워진 적도 있으나 여전히 관교동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운현동으로 정말 이전됐다면 인천지하철 2호선과의 연계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인천광역시청이나 문학경기장과의 접근성은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올해 5월 개발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천종합터미널의 본격적인 대변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복합 개발이 포함된 9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는데 인천터미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자동차 정류장과 판매시설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고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했던 것으로 사유가 제시됐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현 차고지 자리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성이 담겼고 이번 공사를 통해 터미널 시설 연면적은 5231제곱미터에서 81,659제곱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터미널 기능은 분리해 이전하고 기존 건물은 추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복합개발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매매 계약 당시 5년 이내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롯데쇼핑과 인천시는 지난 1월 변경 협약을 맺고 사업 완료 시기를 2031년 12월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 진척된 기초공사를 포함해 공정률이 60%를 넘겼으며 터미널 분리개발은 2027년 말쯤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미널은 올해로 개장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건축물 노후 문제도 조금씩 거론될 법했습니다. 터미널과 바로 연결되는 백화점과도 아마 공여는 문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4월 롯데백화점은 인천점의 리뉴얼을 정식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터미널 개장과 함께 세워졌던 이 백화점은 수도권 서부 지역 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영업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명동 잠실에 이은 세 번째 롯데타운 조성을 하기로 정했는데 쇼핑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을 집적한 복합지구를 관교동 일대에 만든 사업으로 여기에는 인천종합터미널 최신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사례처럼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상업 문화시설을 한데에 모은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천종합터미널 신축 사업은 복합개발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종합터미널은 부평 일대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송도 신도시 쪽에서도 인천 지하철 1호선만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2경인 고속도로 남동RC도 인접하기까지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자동차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완료되어야 했을 개발 사업이 꽤나 지연됐던 만큼 터미널을 포함한 시설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힘이 빠지는 요소가 되지만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과 비교될 수준의 관교동 터미널 일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한편 인천발 KTX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지방 등 시외로 바로 넘어가는 대중교통편은 다른 대도시와는 다르게 고속시외버스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동안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약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검암역에서 KTX가 취급된 걸 제외하면 지방으로 나가는 철도는 없었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인천발 KTX가 바로 철도를 통해 지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모해줄 존재가 되겠는데,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의 목표 개통 시기를 올해 12월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4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7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KTX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출발할 것으로 계획됐는데, 인천역이나 숭이역, 인천 논현역 등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평역과 같은 곳에서는 환승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인분당선과 4호선 열차가 애초부터 다니고 있었던 구간을 KTX가 공유했다가 어천역 인근에서 경부고속선으로 바꿨다 호남과 경부선 개통 운행을 하게 되는데, 광역전철 열차들이 안산시 구간에서 꽤 섞여 다니고 있었던 이유로 인해 선로 포화도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인천발 경부 호남 개통 KTX가 실제로 많이 운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 보이게 됐습니다. 미래에는 경강선의 완전 개통에 따라 부발역이나 원주시 방면 KTX 이음까지 운행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배차가 적은 편인 인천에서 동대구나 부산 목포 방면 버스로부터 KTX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겠지만, 주말 기준으로 40에서 5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인천 광주간과 같은 구간은 KTX가 주도권을 잘 가져갈지 약간의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인천발 KTX 개통에 따른 송도역의 시외 철도 교통 중심화, 그리고 인천종합터미널의 복합 개발 사업, 인천은 시외 대중교통 시설에 있어 대변혁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